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영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2016년 혁신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상징인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자문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동남구청 임시청사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6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12개 시군 실무자 회의와 함께 영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고본영 시장과 시장군수협력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포함되도록 해 사업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영구 용역은 12개 시군 노선 통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역할과 필요성을 분석 제시해 건설 타당성을 입증하고 대선 공약화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협력체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본 영역 착수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필요성과 역할들을 제대로 분석 제시해서 12개 시장 군수가 협력하에 공조를 해서 제19대 대선 시에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총 연장 340km에 8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환황해권과 환태평양권까지 아우를 수 있어 국토 중부권 내륙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16년 혁신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산업과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혁신산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992년 준공된 제2산단은 교통 접근성과 인적 자원이 풍부했음에도 화물 운송 등의 어려움으로 경쟁력 향상 한계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이번 혁신산업단지 선정으로 노후산단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시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선정 발표를 앞둔 국토교통부의 재생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면 혁신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제2산단은 연구 기능과 제조 기능을 연계한 신성장 동력 거점 산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또 총 389억 원이 투입되는 혁신 및 재생 공모사업은 2020년까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이 단계별 진행되고 완료 시점인 2022년에는 생산액 38%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3일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양시의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건립을 축하했는데요. 기공식과 함께 천안 아산 중추생활권 성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북구 불당동에 건립되는 센터는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약 253억 원을 들여 연면적 9,45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고 여기에 도서관과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을 배치해 양시민의 교류와 민원 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는 교통과 안전을 담당하는 도시통합관제센터 아카이브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시민들의 정보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천안 아산 양도시 간의 상생과 협력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는 2014년 6월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양시의 사전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올 8월 건축 설계 용역을 완료해
이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5일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시의원과 설계 전문가, 향토사학자, 시민대표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2018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회의에서는 삼거리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과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촉 자문단은 공원의 명품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촉되신 자문단과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삼거리 공원이 천안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즐겨 찾는 대한민국 대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남구 임시청사가 지난 15일 현판식 행사를 갖고 분산 운영으로 오는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흥동 우체국 청사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은 고본영 시장과 전종환 시의장, 구청 직원만이 참석해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동남구 임시청사는 대흥동 우체국 청사에 자치행정과와 산업경제과, 위생청소과, 건설교통과를 배치했고 삼거리공원 청사에는 민원지적과와 세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축과가 이전해 있습니다. 임시청사를 운영하는 동안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흥부의 설치, 대중교통 이용자분들을 위한 양청사 간 차량 운행 서비스, 주차 안내 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청사 분산 운영으로 오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픽업 차량을 준비해 양청사로 오가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오는 29일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2016 송년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베토벤 합창 환상곡과 환희의 송가로 더 잘 알려진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연주되는데요. 상임지휘자 요엘 레비가 이끄는 KBS 교향악단과 국내 최고의 성악가 등이 만드는 멋진 무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이 전하는 가슴 벅찬 환희를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 충남 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 천안시 복지재단에 2천만 원을 기탁한 훈훈한 소식인데요. 후원금은 성남면과 수신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 후원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우리 시의 많은 개인과 기업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안 팔통마을의 노후대 담벼락이 거리 갤러리로 태어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사랑나눔 회원 30여 명의 노력으로 그동안 노후대에 삭막했던 100m의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생기를 넣고 아름다움을 더했는데요. 벽화로 환해진 마을길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 같네요. 천안시가 도로명 주소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안팎의 홍보 모니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버스 한 대당 일일 약 1,900개를 송출해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이기도 한 남산공원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도심 경관 감상과 보행이 편리하도록 조성했는데요. 중앙시장 구경과 남산공원 산책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채용 정보입니다. 홍익 돈가스 천안 2호점에서 주방보조원 2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사모글로벌에서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 및 정비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TMC에서 경력 2년의 건축설비 기술자 4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마루벌에서 정육원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마루벌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가장 따뜻한 시간인 낮에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마지막 12월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